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경입니다. 팀장님들 화면 좀 켜주십시오. 네. 윤기찬 팀장님, 하영철 팀장님 화면 좀 켜주십시오. 윤기찬. 네, 저희가 3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 준비가 되셔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면 네. 반대하시는 분이 좀 계시네요. 네, 그러면 우리 경진대회를 잠시 후에 발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와 심사위원께서는 수고를 하신 상태에서 줌 화면 다 켜주셨죠? 네. 지금부터 거제해안관광개발공사 2021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2차 발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기획마케팅팀장 이태경입니다. 연말에 업무가 바쁘신데도 이번 심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한 해 동안 각 팀에서 추진한 경영 혁신과 적극 행정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여 우수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아가 전 직원에게 새로운 혁신과 고객을 위한 적극 행정 창출을 독려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공사의 17개 모든 팀에서 우수 사례를 제출하였고 1차 실무자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사례 3건 중 최우수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오늘 PPT 발표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발표 심사 영상은 공사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하여 전 직원 우수 사례 투표에 활용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실 팀은 총 3개 팀으로 청소년 수련팀, 청소년 문화팀, 소각시설팀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각 팀의 발표 시간은 10분, 질의응답 5분으로 총 15분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팀의 발표가 끝난 뒤에 대회에 대한 사장님의 총평을 듣고 오늘 대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심사위원께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심사규준을 바탕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 사례는 청소년 수련팀의 거제 메이커센터 상상 로켓 지역사회 상생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팀 발표자께서는 발표 자료를 공유하신 뒤 발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수련팀 발표를 맡은 팀장 김미희입니다. 우수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명은 거제 메이크센터 상상 로켓 지역사회 상생 플랫폼 구축입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 소개, 혁신 배경, 주요 성과, 미래 계획, 기대 효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소개입니다. 거제 메이크센터는 거제 시민이 원하면 누구나 메이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창작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메이커들이 모여 다양한 장비를 갖춘 공간에서 창작 활동을 하며 메이크 문화를 즐기고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많은 메이크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남산 거제를 만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메이크 공간이 잘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 시에도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시민들의 복합 문화공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1월부터 거제시와 청소년 수련관은 수시 간담회를 통해 거제형 메이크 센터 구축을 준비하였으며 5월에 경남 소총 거점 공간 공모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4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11월부터 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2020년 4월 거제 메이크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 7월에는 거제시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 메이크스페이스 일반 랩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5년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첫 해 사업비는 국비 1억 5천, 12 4천으로 총 1억 9천만 원이며 8.9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전국 15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거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장비로 더 다양하고 양질의 메이크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중점 사업인 장비 트레이닝부터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메이크 패밀리, 일반 시민 대상 마스터스 클럽 운영, 청소년들의 미래 산업 체험을 위한 미래교육 메이크 교실과 메이크 동아리 운영을 통해 총 4,841명에게 교육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성과를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모습은 장비 트레이닝으로 메이크 장비 원리와 사용법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 메이크 활동을 경험하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정진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말 가족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메이크 체험을 통해 건강하고 화목한 가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이크 센터는 회원제 운영 및 마스터스 클럽, 메이커스 클럽 운영, 교육부 인정 교육기부 진로 체험 인정 기간 획득, 거제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과 MOU 체결을 통해 지역 내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작 지원입니다. 메이크 장비를 이용하여 거제 시민 누구나에게 시제품 및 수업 교구 개발과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을 재직한 국궁 전문가의 깍지 시제품 개발, 초등교사의 수업 교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 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사장님의 제안으로 모노레일 대나무 숲에 대형 판다 가족 3마리를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거제 얼 교육시 포로소용소 유적공원에 있는 전투기 키트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직접 조립하면서 포로소용소의 역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제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최초로 2021 거제시 청소년 드론 챌린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 와 있는 미래 메타버스를 주제로 메이크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전통가 메이커라는 주제로 마스터스 클럽, 메이커스 클럽 회원들의 강연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메이커들을 위한 2021 거제시 메이크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총 684명의 거제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메이크 장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거제 지역의 메이크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를 통해 전남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벤치마킹을 와서 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였고 관내 진로교사협의회를 구축하여 사업을 소개하였으며 타 지역 메이커스페이스 교류 확대 등으로 본 사업을 보다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 메이크스페이스 현판식입니다. 지난 11월 13일에 진행하였으며 거제시장님, 공사사장님, 청소년 대표, 시민 대표 등 기빈들이 참석해 주셔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본 사업의 미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반 조성을 시작으로 22년 저변 확대, 23년 제품 기획 전시, 24년 메이크 문화 활동, 25년 불경 지역 연계, 상업 지역 컨설팅, 농어촌 지원 등을 통해 경남 선도랩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 메이크센터는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과 4차 산업 직업 체험의 교육적 효과와 공유, 협업 문화 확산의 사회적 효과는 물론 창조적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거제 시민들의 경제적 효과와 혁신 성장과 제조 창업 저변 확대의 산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발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심사위원께서는 마이크를 켜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김미 팀장이 설명을 잘 하셨나요? 아무것도 안 궁금하세요? 5분의 질의응답이 있으신데 시간이 없으시면 네, 바로 뭐 채점하시고요. 다음 청소년 문화팀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 심사위원님. 물어볼게요. 예, 아, 네네. 팀장님. 예. 원래 이게 메이크 센터는 말 그대로 이제 4차 산업에 맞춰져 가지고 이제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는 그 사업 자체가 바로 혁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떤 그 혁신적인 것을 더 뛰어넘는 그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새로운 걸 만들기 때문에 자체가 지금 그 새로 시작하는 자체가 이제 혁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걸 이제 뛰어넘는 어떤 그런 게 보여져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들 기간이 미치나기 때문에 어떤 지금 막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되고 있는데 메이크 센터를 좀 더 창업 공간으로서의 역할, 청소년들의 미래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에게나 청소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 계획들은 안서가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그 앞서 성과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국궁 하시는 분이 그 국궁 깍지를 지금 시제품으로 개발해서 만제품으로 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창업과 연결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수련관을 찾아오기보다는 학교로 찾아가서 아이들이 메이크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시비하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많은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뭐 처음 시작해가지고 출발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이 적어도 1년에 한두 개씩 창업 공간이 만들어지고 청소년들이 이제 뭐 진료보다도 이 앞으로 4차 산업에 대한 드론이나 또 뭐 AI나 공작 기계들을 통해 가지고 거제 관광 상품도 만들어지고 이런 공간으로서 역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해 봅니다. 그런 면면에 이제 좋은 선생님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한데 좋은 상상력을 그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메이크 센터라는 것은. 거기에 일단은 네. 일단은 저희 메이크 센터에 방문을 하셔야지 일단은 어떤 과정으로 내가 상상한 게 만들어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 메이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관광시설팀에 근무하시는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내가 우리 시설에 이런 관광 상품을 조금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아까 전에 사장님이 대나무 숲에 판다 그 제작해서 한번 해보자고 하신 것처럼 아이디어를 또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한번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심사위원님들 질문 없으신가요?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돼요. 한정선 팀장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메이크 센터와 메이크 스페이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메이크 센터는 그 메이크를 하는 공간이거든요. 메이크 센터가 먼저 설치가 되고 메이크 스페이스는 국가에서 공모 사업으로 또 메이크 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메이크 센터 안에 메이크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네, 사업은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서 메이크 센터가 없는 지자체에서 메이크 스페이스를 공모 사업으로 따냈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메이크 센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게 제가 설명하는데 메이크 센터와 스페이스는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예산을 2배로 더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예, 그럼 원인식 팀장님 그 질문 주셨는데요. 거제간 내 청년 참여를 위한 홍보 계획은 무엇인가요? 청년 참여요. 저희가 지금 그 담당 시의 소관 부서가 조선 일자리 정책과거든요. 거기에서 청년 창업이나 이렇게 청년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같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원인식 팀장님. 예,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뭐 청년 실업률이 많고 그러니까 청년 창업을 위해서 그 소관부서에 우리 그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팀에서 보다 더 청년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한번 별도로 많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더욱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걸로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향후 아까 전에 네트워크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서 홍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2분 남았고요. 이제 상임이사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4년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답변해 24년 주세요. 이후요. 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거는 공사 자체적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지금 거제시에서 일단은 시민들의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서 협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거제 시민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은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김미 팀장님 화면 공유 해제해 주시고요. 2번째 우수 사례는 청소년 문화팀의 지역 가치 성장 거제 아카이브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팀 발표자께서는 발표 자료를 공유한 뒤에 발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청소년 문화팀장 옥광훈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혁신 적극행동 우수 사례로 제출된 청소년 문화팀 지역 가치 성장 거제 가이브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뭐 작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판이 커졌는데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용어와
이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이브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카이브라는 말 그대로 기록물의 정리 보관된 형태를 말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정보의 모음이 아니라 지식의 형태로 가공되어 가지고 잘 정리되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그리고 직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잘 정리되어진 정보의 집합체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제 아카이브란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생각하고 시작했을까요?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긴 했지만은 다른 서울 경기 지역이나 이런 우수 사례도 보고 참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거제 아카이브는 거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의 명소를 지역민들이, 거제 시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기록으로 전하여서 거제를 방문하는 외부인이나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관심도를 높이고 이해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제 아카이브라고 저희들이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내용 보시면 현재 우리가 거제에 숨겨진 그리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거제의 역사, 문화, 명소 등 많은 이야기들, 스토리를 찾아가지고 직접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잘 정리하고 기록하여서 거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그리고 거제의 이야기가 궁금한 모든 이들, 그리고 거제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되게 이렇게 정리를 잘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 아카이브 프로그램은 이게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 그리고 운영 주체 저희들이죠. 그리고 수요청인 소비자 집단이 같이 개발과 참여 그리고 평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주변에 추억이 담긴 역사와 문화와 같은 추천 여행지를 발굴하였고 참여 주체들이 이 개발된 테마 여행 코스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홍보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다양한 지역의 새로운 여행지를 발굴 홍보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와 관광산업 그리고 이런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 단계에서 참여한 전문가 집단은 거제 역사 연구회였고 여기에서 자문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인 문화큐와 우리 옥포 청소년 문화집이 협업을 하여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프로그램 개발 회의를 하였고 여기에서 시범 사업으로 우선 테마 역사를 선정하였으며 사실 봄에 빨리 진행을 하였어야 됐는데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모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진행 추이를 보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는 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일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쯤에 상황이 좀 나아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어떤 구체적인 추진과 홍보 활동을 위하여 2차 모임을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6월에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참여자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3차로 예비 수요청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저희 옥포 청소년 문화집 동아리 연합회 회원 13명에게 이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회의를 가져가지고 이 세부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었고 또한 추가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도 보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판단하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6월에 일단 6월 말에 시작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관련 이 프로그램 홍보를 계획하지 않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그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모집을 마감하게 되었고요. 뭐 여기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그 옥포 청소년 문화집 열렬 참가 가정들이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1회차는 6월 27일이었습니다. 거제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그냥 그 이름 그대로 가지고 시작을 하였고 1회차 모임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높여야 되기 때문에 각 가정 13가족 42명이 모여가지고 물론 1부, 2부로 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전에 이런 전문가분을 통해서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난 뒤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각 참여 과정별로 추억의 자기들만의 추억의 장소 그리고 사전 어떤 습득한 지식에 의한 그런 역사 문화적 장소를 파악하고 가족별로 원하는 탐사 코스를 정하였고 이 의견들을 취합하여 가지고 최종 탐사 코스를 선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사전에 결정하고 준비한 답사 코스를 직접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 기록을 하였고 1차적으로 대상 장소가 거북선, 옥포에 있는 거북선하고 그 다음에 옥포 대첩 기념공원 그리고 그 저면에 있는 향교, 기성관, 방곡서원 등 역사 문화유적을 당일 방문하였습니다. 물론 여기는 지난주 그 앞주에 서로 가족별로 가기로 합의하고 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사실 이게 처음에 했을 때는 참 서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별로 분위기 있게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고 이 이후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정해진 코스별로 답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우천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좀 많은 어려움을 가졌고요. 그래도 마지막 진행 순서인 가족 인생샷 찍기, 인생샷 찍기 예, 이게 청소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되었던 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진행되어 가지고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회차 그때 이 찍은 사진들인데 잠깐 상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3회차는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였습니다. 1부, 2부, 오전, 오후로 나눠 가지고 모임을 가졌고 이 모임에서는 1차에서 준비한 자료 그리고 2회차 답사 시에 확인한 자료를 비교해 가지고 정리를 하였고 여기에서 피드백을 통하여 수정 보완하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가보지 못한 나머지 여러 유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3회차 모임 당일 마지막 일부 참여자 가족과 함께 그 아카이브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평가를 가졌습니다. 사전에 준비 단계에서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기획 의도화하고 운영 주체인 우리 옥포 청소년 문화집의 추진된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그 효과들 그리고 실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리 거제 시민 가족들이 다양한 의견과 현장에서의 개선점 등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 진행은 여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물론 2021년도 아카이브 프로그램이 끝이 난 거고 이 프로그램은 2014년까지 15년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처음에 내용을 정리했던 거제 아카이브라는 명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카이브란 거제 아카이브란 우리 거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먼저 거제를 이해하고 정리하고 다시 알리는 것이고 디지털 문명의 시대에 맞게 우리가 기록하고 저장하여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접근하도록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다시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정보와 이를 신속히 처리해주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우리 삶에 많은 편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4차 산업이라는 시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 이야기를 거제 아카이브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지털 해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지만은 다음 스토리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하시는 많은 분들 처음에 했듯이 우리 어떤 많은 분들이 분야의 전문가 우리가 하는 운영 주체 그리고 참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거제 아카이브는 매년 추진되는 프로그램이고 2025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게 내년에 역사나 문화가 될지 아니면 재밌는 액티비티 같은 즐길거리가 될지 아니면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하고 있는 현대 생활문화공간을 대상으로 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추진 당시 참여자의 의도와 방향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매년 이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거제 스토리는 생겨날 것이고 많은 이들이 우리의 이 스토리, 우리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제 아카이브는 거제지역의 가치 성장 프로젝트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 공사에서,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우리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들, 숨겨진 이야기들, 아까운 많은 스토리들을 만들어서 매년 우리가 이것을 쌓아간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지역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청소년 문화팀 발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아니면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이주공원 팀장 이수근입니다. 발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그 의미가 굉장히 좋고 처음으로 또 시작하는 단계에서 뭐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는 걸로 보이지만 그 아이디어나 창의성이 좀 뛰어난 걸로 보고 저희 유적공원이나 조선해양문화관 같이 그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좀 더 차별하기 위해서는 잘 알려진 관광지나 어떤 그제 역사는 그 네이버 박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그 핵심 과제로 상정된 만큼 지속적인 그걸 위해서는 그제 알려지지 않은 역사, 설화라든지 그리고 관광지 뭐 장군바위 같은 거 마을별로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런 그 알려지지 않는 쪽에 어떤 그 전문가를 섭외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새로운 콘텐츠도 발굴될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여행지도 발굴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왕 그냥 일반 그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성을 본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그 역사 위주의 내년도에는 역사 위주의 어떤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 요청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은 아니지만은 사실 설명을 짧게 하려고 많은 빼먹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떠들썩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많이 모집도 못하고 여러 번 하지도 못하고 올해는 실제 1회차에 끝났고 내년부터는 한 4회차 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우리 이승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려진 것보다는 사실 숨겨진 이야기,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대충 알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전문가들도 있지만은 실제 거기서 경험하고 거기에 살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을 항상 지켜봐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거를 좀 더 뭡니까 디테일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래서 우리 그제 현재의 역사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블로그라든지 이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이 아카이브란 부분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참 가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 네, 이게 이제 문화팀장님 채팅창으로 예. 질문이 들어와서요. 질문 예. 해도 되겠습니까? 1분 남았습니다.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네, 근태민 상임이사님께서 우리 공사의 설립 취지와 일치하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저희 수원시도 보면 근데 이게 그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기업, 뭐 협동조 이런 곳에서 지역의 골목을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한정선 예. 팀장님 질문하신 사항이 있으십니다. 아카이브는 기록의 저장을 통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저장하여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까요? 대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사실 블로그도 아카이브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에 잘 분류되어 가지고 테마별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누구나 보고 이것을 보고 자기에게 지식이 될 수 있다면 블로그도 아카이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사실 도서관을 전자도서관 해가지고 크게 만드는 것도 아카이브고 우리 전자문서 시스템 안에 문서 파일들을 연도별로 정리를 쫙 한 것도 아카이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그제의 어떤 이야기 콘텐츠들을 잘 정리한 것을
아카이브를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은 블로그를 개설하거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시간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청소년 문화팀 발표를 마치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우수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 사례는 소각시설팀의 소각시설 공정용 냉각수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소각시설팀 발표자께서는 네, 공유해 주셨네요. 네, 팀장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발표를 진행하게 된 소각시설팀 김봉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소각시설 공정용 냉각수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발표 순서는 첫째, 공정용 냉각수 개선 목적, 둘째, 공정용 냉각수 수출이 필요성, 셋째, 설비 보수 내역, 넷째, 공정용 냉각수 설비 현황, 다섯 번째, 공정용 냉각수 수질 개선 개요입니다. 여섯 번째로 냉각수 수질 개선을 위한 업무 혁신입니다. 첫 번째, 공정용 냉각수 개선 목적입니다. 고선 해적체인 터빈, 유인 송풍기, 보일러 급습 펌프가 가동되면서 발생하는 발열로 인하여 설비의 열 변형과 그에 따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용 냉각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용 냉각수가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장애 현상에는 배관의 부식, 스케일, 미생물 증가가 있으며 이러한 장애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처리제를 활용하여 부식과 스케일 방지 및 미생물 성장을 억제해야 합니다. 공정용 냉각수의 개선 목적은 보일러 터빈, 블로다운 냉각 불량 등으로 보수 경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냉각수 열 교환기 내부 부식으로 누수 및 냉각 효율 감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정용 냉각수 배관 스케일 부식으로 배관 막힘과 파손이 발생합니다. 또한 운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가동 중단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추가 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정용 냉각수 수처리 필요성입니다. 부식, 스케일, 무생물에 의한 영향입니다. 냉각수 계통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장애 현상인 부식, 스케일, 미생물 증식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미생물 양이 증가할 경우 배관의 막힘과 스케일, 세균에 의한 하부 부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장애 현상을 일으키는 유해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식입니다. 부식은 철이 산소를 만나 산화철이 생성되는 현상으로 주요 인자로는 낮은 pH, 물의 온도 증가, 높은 전기 전도도, 노린 유속으로 인한 미생물 성장입니다. 이로 인하여 열 교환 효율 저하, 배관의 막힘과 구멍, 충직물 하중 스트레스로 인한 교체비 증가입니다. 둘째,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경도와 전 알카리도의 영향으로 탄산칼슘에 의해 발생하며 주요 인자로는 높은 pH, 높은 온도, 낮은 유속으로 인한 부유물 증가, 전기 전도도 증가입니다. 셋째, 미생물입니다. 부식을 유발시키는 미생물 중 일부분인 철산화세균, 황산화세균 등은 증식에 필요한 적정한 조건, 즉 수온은 섭씨 20도씨에서 40도, pH는 6에서 9 사이에서 대량 증식하면서 하부 부식에 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생물 발생을 억제를 위하여 산화성 살균제, 비산화성 살균제, 안정화된 브롬 계통의 산화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인자 분석을 통하여 급수 수질과 운전 조건에 맞는 수처리제를 선정하여 동력비 절감, 설비의 수면 연장,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공정용 냉각수 관련 설비 보수 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보일러 급수 펌프 보수 현황입니다. 최근 10년간 15회 보수를 메카니실 냉각 불량, 변형 누수 등으로 인하여 약 3,14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일러 급수 펌프 교체입니다. 2019년도에 보일러 급수 펌프 총 4대를 1억 4,3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볼로 다운 냉각기 보수 현황입니다. 배관 부식에 의한 누수로 2020년도에는 670만 원의 보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공정용 냉각수 설비 현황입니다. 공정용 냉각수는 공정용 냉각수 저장소에서 상수, 냉각수, 수처리제가 공급되며 공정용 냉각수는 보일러 급수 펌프, 유인 선풍기, 터빈 발전기, 볼로 다운 냉각기에 공급이 되므로 최종적으로는 냉각탑에 공급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공정용 냉각수 수질 개선 계획입니다. 2021년 1월 소각시설 전문기술 양성교육 팀을 구성하였고 4월에는 보수 빈도가 높은 설비에 대해 원인 파악 및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 5월에는 공정용 냉각수 수질 검사, 수처리 약품을 검토하였으며 7월에는 수처리 약품 선정 시편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에는 수처리 약품 투입량 및 적용 방법을 검토하였고 11월에는 수처리 약품 사용 및 수질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에는 공정용 냉각수 수처리 재선정 및을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수처리제 비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두 사진은 기존 수처리제와 개선 수처리제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용 냉각수에 기존 수처리제처럼 부유물질이 떠 있으면 여러 가지 미생물 증식이나 산화 부식들이 스케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선 수처리제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지난 지금에도 깨끗한 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처리제의 경우 매월 투입량이 86kg에 연간 1,047만 5천 원의 비용이 들며 개선 수처리제의 경우 1,096만 2천 원으로 기존 수처리제와 개선 수처리제의 연간 비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스케일 부식 방지제의 경우 기존 수처리제와 다른 점은 구리 부식 방지제와 같이 부식을 방지하는 제품을 현장 일거래에 맞게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미생물 제거제의 경우 기존 제품은 산화성 살균제로 이끼 제거 효과는 뛰어나나 냉각수 시스템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슬라임 박테리아 제거를 위해서는 과량으로 투입될 경우 금속 재료의 부식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성 살균제와 비산화성 살균제의 단점을 개성한 안정화된 브롬 계통의 살균제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냉각수 수질 분석입니다. 소각시설 공정용 냉각수에 스케일 부식 방지제와 미생물 제거제를 약 1개월에 걸쳐서 각 20리터의 용량을 투입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냉각수 수질 분석 결과의 표에 따르면 가장 냉각의 부식에 관여하는 철 함유량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에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잔류염소가 성분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트레이스라고 물속에 남아있는 약품 잔류량을 측정하는 트레이스가 약 260ppm이므로 스케일과 부식 방지제가 시간이 경과해도 잔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째로 공정용 냉각수 수질 개선 업무 혁신입니다. 첫째, 협력성으로 운영자와 정비자의 공동 연구 및 상호 교육을 통하여 전문 기술 교육 TF팀을 구성하였고, 둘째로 출중성, 매월 주제를 선정하여 조별 토론과 학습을 통하여 정비 빈도 높은 설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셋째, 창의성입니다. 고속 회전체 및 고온 설비의 열 변형 파손 및 원인 분석을 통하여 가소 평가된 공정용 수출의 제 기능과 성능을 다시 검토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넷째로 공원도입니다. 소각시설의 주요 설비에 대해 예방정비를 추진하여 소각시설 가동 중단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역사회에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로 확산성입니다. 공정용 냉각시설을 사용하는 타기관 소각시설의 수출해제 기능과 성능을 전파하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지속성입니다. 수출해제 투입 설비 개선과 수질을 유지하며 또한 주기적인 수질 검사 실시 및 수질 모니터링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6가지를 통한 업무 혁신을 이루어 공정용 냉각수 관련 설비 보수 제로화를 달성하여 연간 4,500만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소각시설 운영, 설비 가동률 향상, 수준 높은 전문 기술인이 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소각시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발표 시간을 2분 초과하셔서 질의 답변 시간을 3분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심사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개선 일정을 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냉각수 수질 검사와 수출의 약품 변경을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7월 달에 NCH 코리아 업체 선정하실 때 업체 제안으로 변경을 한 건지 순수 저희 쪽에서 시중에 이제 여러 약품들을 테스트해보고 NCH 코리아가 제일 괜찮아가지고 이쪽을 선정하게 됐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래쪽에 혁신 성과 중 좀 전에 마지막으로 팀장님 얘기하셨던 연간 4,5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보충 자료 살펴보면 보일러 급수 펌프 4대 교체하는데 19년도에 1억 4,300만 원 이게 좀 포함이 돼 가지고 좀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순수 내구연한 초과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배관 부식 하나만으로도 전체 설비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 이래서 올해 첫 적용을 했는데 아직 개선 효과는 실제 적용 후에 1년 정도 지나서 좀 검증해 보는 게 아닌가 해서 좀 과하게 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냉각수 살균제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산화성 살균제입니다. 산화성 살균제 같은 경우는 슬라임이나 아니면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과량으로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속 재래의 부식이 촉진이 되는데 시중에 보통 보면은 비산화성 살균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산화성 살균제를 직원들이 조금 주변에 실질적으로 이런 냉각탑 관련 공정소 관련돼서는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삼성 쪽이나 대우 쪽에 좀 알아보면서 그쪽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일러 급수 펌프 부분에 대한 조치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미생물이나 부식이나 이런 공정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이 급수 펌프가 다 됐다라고는 원인이 다 됐다고는 말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 2019년 되면은 우리가 소각장 가동하고 나서 8년 차 정도 된 상황인데
어찌 보면은 또 좀 더 기간이 연장돼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수 있었으나 이러한 그 산화 부식된 이런 물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급수 펌프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교체도 그 부분적인 교체도 많이 하였고요. 그래서 뭐 100%뭐 이러한 미생물 공중수 냉각수에서 100%라는 말은 뭐 좀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이수근 팀장님이 질의한 사항에 답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조건 이수근 팀장님께서 우리 소각장이 최초로 적용한 사항인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이그 짧게 해주세요, 팀장님. 이 살균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아까 말했던 최근 10년간 저희가 그 산화성 살균제를 사용했고요. 뭐 전국적으로 이런 산화성 살균제나 비산화성 살균제를 우리가 처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산화성 살균제를 처음 적용을 하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네, 답변 다 되셨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 개 팀 발표를 모두 마치고 건순옥 사장님 종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예. 어쨌든 그 우리가 이 적극 행정과 혁신을 각 팀별로 시도했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뭐 여러 부서에서 다 올라왔는데 1차 그러고 2차 이제 올라온 부분들인데 이 혁신은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파기되면은 이걸 개혁이 필요하다든지 변화가 요구된다든지 또는 바꿔야 된다든지 구태를 벗어나야 된다든지 이렇게 쌓이는 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걸 벗어나서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뭐 혁신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혁신을 시도해서 더 나은 성과가 올라올 때 우리는 그 혁신이 성공했다 그렇게 봐지는데 아직까지는 좀 다 세 곳 다 검증은 안 되지 않았느냐. 지금 조금 검증된 것은 메이크센터가 지금 메이크스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일을 해 나가면서 하나씩 만들어져 나가고 있고, 아카이브도 어떤 보관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가지고 피드백 단계까지 가봐야 되는데 그런 단계까지 아직 못 들어간 것 같고, 냉각수 수율 개선 아주 그 자체적으로 이걸 문제점을 알고 그걸 채용을 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성과가 일어났다면 아주 좀 핵심적이고 그렇다고 봐지는데, 좀 전에 들어보니까 조금은 이게 다른 데 하는 걸 이제 업체가 제안해가지고 이렇게 해본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 적용해가지고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나타나지 않아서 평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힘든데, 어쨌든 뭐 이렇게 시도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관심 가지고 있다는 데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공사가 우리가 지금 모든 4차 산업 맞이해서 혁신과 변화, 적극행정은 사례를 안 연한데 적극행정 또한 마찬가지다. 행정을 지급하면서 이게 긴가 뭔가 법에 맞나 안 맞나 하는 부분들이 법에 안 맞은 것은 그걸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재량권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가지고 소비자, 시민, 소비자 요구에 적극 대응해서 그 사람이 평가해 주는 거 잡지 않고, 이게 적극 행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적극 행정은 어떤 법이 안 되는 걸 해주는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것이 적극 행정이라 보는데 적극 행정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사례도 없는지. 그래서 내년 우리가 이제 앞으로 ESG 경영 선포를 하고 하면은 환경과 사회적 역할, 거버넌스, 지배 구조를 어떻게 강화해서 앞으로 미래 공사가 나갈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끊임없이 이런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좋은 안을 발상해내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오고 공사의 앞으로 미래가 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그 발표 좀 고맙고 또 전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했는가 이 논의 구조를 만들 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지금 이 봐가지고는 소각팀에서는 보니까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방향을 갈 건가 한 것 같은데 메이크센터는 이제 초창기 접근해가지고 또 당선돼서 놓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결과는 좀 기다려보고 이것들이 오늘 어쨌든 뭐 최우수상에서부터 대상 기한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를 더 보고 다음에는 이것들이 우리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오늘 참석해 준 팀장님들도 각 팀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우리 팀에서 뭘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해 주셔서 공사 발전에 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서 그렇고 어쨌든 방역 관리 잘 하시고 특히 관광 접점에 있는 우리 팀들은 관광객들 방역에 철두를 기해 주시고 연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사장님 총평 감사합니다. 이상 거제양 관광개발공사 2021년 혁신 및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 발표를 모두 마치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심사위원님께서는 심사가 끝난 심사표를 스캔하여 기획 마케팅팀 담당자 이현정 대리 핸디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상 시상은 12월 말 종무식에서 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2022년에도 거제 시민을 위한 혁신과 적극 행정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